이 범인은 다른 것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구하라 씨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이다. 번호를 대놓고 눌러요. 네, 그 소형 금고 안에는요 과거에 썼던 휴대폰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휴대폰에 대해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에서 이 앞뒤가 맞춰지는 거죠. 네, 얼마 전에 BBC에서 한국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간 알려지지 않은 내용까지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준영의 일명 황금폰,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핸드폰 관련해서 그 정도가 과연 어떠했는지 대화의 세부 내역이 나왔습니다. 당시 여성이 머리를 다쳐서 기절을 했고 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의혹이 있었고요. 이걸 두고 정준혁이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밤이었어라고 한다든지 GHB 일명 물뽕으로 기절한 여성에 대해서 살아있는 여자로 데려와라고 평하는 식의 세부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기절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한 내용이 BBC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과거 MBC 이문현 기자님과 함께 했던 버닝썬 게이트 편에서 언급된 승리의 성접대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다. 잘 주는 애로 준비시켜라는 문자 내용도 나왔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승리가 한 여성의 손을 막무가내로 끌면서 이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영상도 또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 이 BBC 관련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뭐 임명 기자랑 했던 것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네.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졌고 사실 뭐 관련자들이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끊임없이 좀 다시 얘기를 하면서 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걸 봤습니다. 네, 그 클럽의 MD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명 픽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VIP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을 구해서 방에다가 넣어주고 GHB를 음료에 타도록 도와주고 숙박업소까지 전체적으로 한 그 커넥션 연결을 해주면서 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쉽게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한 제보자에 의하면 이 GHB는 그 이후에 없어지기는커녕 이 버닝썬 사건이 기점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특권층만 구해서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었는데 지금은 일반에서도 원하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고요. 이런 약물들을 구해주는 사람을 만물상해라고도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이 하나의 어떤 세트 MD들까지 이제 구조화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수사라든가 MD 그 뒤에 있는 그리고 이 여성들의 성착취 집단 성범죄의 수요자들 네. 그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안 됐는가? 그들은 지금 어디서 사라졌는가? 그러니까 돈을 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든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뭐 이름 알려진 그 연예인 몇 처벌하는 걸로 그리고 관련된 뭐 클럽 사장 MD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와서 다 생각해 보면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GHB는 어떻게 된 거죠? 경찰에서 더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HB가 이게 12시간 내에 제대로 채취를 안 하면 거의 날아가 버리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 채취나 뭐 이것에 검사 관련돼서 무슨가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소식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GHB 부분도 그렇고 다른 통제 약물은 더 확산되고 더 많아졌어요. 이건 GHB는 오히려 마이너예요. 네. 다른 통제 약물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GHB 관련해서도 이거에 당시 저희 이문영 기자님께서 캔이라고 부르는 그 태국의 그 일명 좀 유명한 돈 많은 남성이 한 한국인 여성을 가지고 이렇게 물뽕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 여성의 아버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영상이 있었는데 검은 동자가 완전히 다 넘어가서 흰 동자만 보이고 시키는 대로 막 거의 최면처럼 움직이게 그런 영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빠져나간 게 그 여성이 자기 발로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장면 일부러 그래서 이 MD들은 CCTV가 있는 모텔이나 호텔을 이용한다 일부러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나중에 걸려도 그렇죠. 네, 그런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수사가 되고 아니면은 대책은 어떻게 된 거냐?
실제로는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그대로 될 걸요. 이거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 강간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매를 해서 많은 곳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더 위험해진 그러니까. 상황까지 예. 온 바가 있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또 결정적으로 많이 알려진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고 구하라 씨 이야기인데요. 구하라 씨께서 이 사건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도 이번 BBC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FT 아일랜드 출신의 최종훈과 연습생 때부터 친분이 있었고 덕분에 이 최종훈 등의 핸드폰 내용을 건너보게 됐는데 그 안에 집단 성범죄의 정황을 본 구하라 씨가 기자를 통해서 아시는 기자분을 통해서 이 사건을 알려지게 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바가 있었고요. 또 이거와 덩달아서 다시 화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하라 씨의 자택 금고 도난 사건이었는데요. 2019년 11월 24일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구하라 씨의 자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오빠인 구호인 씨는 2020년 1월 13일 동생의 49제까지 마치고 본가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이걸 떠나기라도 기다렸던 듯 그날 밤에서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14일 00시 15분에 비니 등으로 얼굴 등 신원을 감춘 남성이 구하라 씨 집에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이 남성은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았고 이에 외벽을 통해서 2층 베란다로 올라가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범인은 다른 것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구하라 씨의 소형 금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 BBC의 구하라 씨 보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퍼즐이 완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도 이 관련된 이 영상을 분석해 줬거든요. 기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누가 들어왔는데 근데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다. 왜냐? 번호를 대놓고 눌러요. 근데 예전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죠? 자기도 당황해요. 약간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이게 타고 올라가요. 사실 거기에 그 안쪽에 그 세탁실 문이 창문이 열려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네, 다용도실 통해서 들어갔죠. 네. 근데 그 세탁실 다용도실 쪽에 들어갔는데 그걸 평소에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구하라 씨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놈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그놈일 가능성이 높네라고 첫 번째 그 기자 이걸 저한테 분석해 달라면 그분한테 했고 아니면은 혹시 수사기관에 관련된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를 해줬는데 왜 근데 사후에 이게 필요하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그때는 동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 그걸 가져가야 됐을까? 네. 사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이 SBS의 강경윤 기자가 직접 이제 저기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그간의 과정을 인터뷰를 다 하셨어요. 공개를 다 하셨어요. 네. 했는데 그걸 보니까 구하라 씨가 먼저 전화를 했대요. 기자한테. 강경윤 기자한테.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취재하라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면 구하라 씨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걸 알고 있는 어떤 자들이 그 핵심적인 어떤 그 휴대폰을에 대해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소형 금고 안에는요 평소 구하라 씨가 귀금속,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재테크 등을 이용했던 계약서들 그리고 과거에 썼던 휴대폰을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같은 경우는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훔쳐도. 없죠. 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구하라는 스타의 지하주택에 들어가서 그걸 훔칠 거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그렇죠, 예. 물품이고 그럼 남은 것은 지금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느냐? 아니죠, 안 했죠. 왜냐하면 포렌식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 피해자 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 폰에 뭐가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 그 오빠 구호인 씨와 저한테 의뢰를 맡겼던 그 기자들의 추론인 거죠. 뭔가 이거 심각한 뭐가 있어야지 된다. 근데 그게 지금에서 이 앞뒤가 맞춰지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구하라 씨가 그만큼 이 버닝썬 사건의 초기 제보와 그다음에 취재 등등 그리고 중간 협조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한 상황이 이번에 알려졌는데요. 최종훈 FT 아일랜드 최종훈을 또 설득을 해서 당시 이 승리와 정준영 일당들이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최종훈의 입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이 경찰총장이 윤규근 씨로 지목하는데 구하라 씨가 설득의 역할을 굉장히 했었다라는 게 BBC 제보를 통해서 좀 알려졌었고요. 보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당시 또 이문영 기자님 취재에 따르면 이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나
버닝썬에서 미성년 입장 때 이 영업 정지를 그냥 넘어간 부분, 그리고 버닝썬 공동대표의 비자금을 전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버닝썬 관련된 뭐 마약이나 금품, 그다음에 봐주기 이런 등등의 경찰 관련 의혹들이 당시 끊임없이 터져가 나왔었고요. 당시 이 문제로 윤규근 씨가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되었고, 심지어 올해 2월에는 송파 경찰서에 범죄 예방 대응 과장으로 영전을 했다는 사실이 좀 알려졌습니다. 범죄 예방 대응 과장이라는 건 아마 생활 안전 과장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론 다른 죄로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죄로는 사실은 무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처벌받은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경사 경위고 뭐 그냥 그건 그냥 옷 벗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우리는 버닝썬 사건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거 관련돼서 그 윗선 아니면 뭔가 좀 뒷배를 봐준 애들은 하나도 밝혀지지도 않았고 윤구균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얘도 일종의 다시 복귀해요. 돌려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위치시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과거 양현석 대표 관련된 방송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YG 양현석 대표 역시 한소희의 BI 마약 투약 관련 증언을 협박 사주했다라는 혐의 그 재판으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이제 집유를 받았습니다. 이거 빼고 사실 버닝썬과 어떤 경찰 유착, YG 뭐 여러 가지 관련돼서는 법적인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버닝썬과 권력층 관련 연관 게이트는 연예인의 성범죄만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그나마 그 성범죄의 형량 역시 턱없이 낮았습니다. 정준영 같은 경우는요,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최종훈 같은 경우에는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고요. 승리는 투자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성동 등의 혐의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징역 1년 6개월 받고 지금 해외에서 노래 부르면서 지금 다시 또 다니고 있는 모습이 좀 알려지고 있죠. 정준영은 뭐 이민 준비 중이라고 아까 그 기자님이 얘기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한 성폭행을 했는데도 달랑 5년, 정준영이 최고로 5년, 근데 출소했죠. 최종훈도 이미 출소했고, 네. 승리는 뭐 예전에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얘들을 뒤에 봐줬던 소위 권력층, 이게 권력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관련된 연 엔터테인 관련된 회사들의 여러 힘 있는 자들은 싹 다 빠지고 위도 빠지고, 그러니까 알려진 애들만 지금 처벌도 같지도 않은 처벌 받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새에 그 권력층들은 잠시 숨을 돌린 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또 권력의 위로 복귀를 했었다라는 부분까지 좀 이번 BBC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받는지 아닌지, 그리고 수사를 받고도 무사한지를 확인하면 그 사람이 진짜 권력층의 위치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지금의 현실이고요. 또 진짜 범인들은 체포되거나 벌을 받지 않은 이 버닝썬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취급판이 아닌가 싶고, 관련된 인물들이 다시 권력의 꼭대기로 복귀하는 모습까지 영락 없이 2024년에 대한민국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들이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 누군가 계속 득을 보고 있는지를 주시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